안녕하세요. 이유수입니다. 약속대로 오늘 정각 11시에 페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페북의 방송의 주제는 잡초와 해충입니다. 네, 제일 먼저 부지런하신 현정환 씨 들어오셨습니다. 차혜진님, 유미영님, 김건민님, 추은영님, 네,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재님도 참여하셨습니다. 하트가 뜨기 시작하는군요. 네, 내 엄지척도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재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26명이 시청 중입니다. 차혜진님, 전경자님, 김준성님, 조성훈님, 정운용님, 양수희님, 김권민님, 네, 오늘 어제 결혼식에 입었던 그저께인가요? 그 결혼식에 입었던 옷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사모님표 코디입니다. 예. 역시 세월호 잊지 말자는 의미로 노란 리본 넥타이에다가 메고 나왔습니다. 원태원님, 김승일님, 박정원님, 이상원님, 김권민님, 아까 호명해드렸죠. 정병국님, 네, 예한님, 네, 오늘 예한님 좀 감기 좀 나으셨습니까? 몸살, 예, 괜찮으세요? 차혜진님, 윤희중님, 써니킴님, 김예린님, 전경자님, 네, 반성현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도선민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도선민님은 화천분이시죠. 네, 이시원님, 박문호님, 네, 차혜진님, 이명환님, 네, 감사합니다. 김한세월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김한세월 선생님은 제 모교 선생님이십니다. 예, 제 모교 기린초등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시죠. 예, 드럼 배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사진에 아주 탁월한 또 재능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네, 오늘 많이들 들어오시는군요. 네, 잡초와 해충. 인간은 어떤 식물을 잡초라고 합니까? 보통 농작물 외에 사실은 그러니까 열매나 뿌리나 잎을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대개 잡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만 그렇게 그 잡스러운 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는 하지만은 자연 쪽에서 볼 때는 잡초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식물도 사실은 자연 속에서는 잡초는 아닙니다. 예. 인간은 과연 뭐 자연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인체를 보면 많은 생명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물론 해충도 있고 촌충도 있고 디스토마도 있고 또 1년에 장에 기생하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또 곰팡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공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기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촌충이나 민촌충이나 디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기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장에 기생하는 그 일굴의 그 기생으로 볼 수는 없죠. 공생하는 어떤 박테리아 종류들은 없으면은 설사가 유발되기도 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실 모릅니다. 소화를 촉진시켜주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박테리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거나 병을 앓게 되거나 결국은 심하게 될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유익한 박테리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생한다는 뜻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겠죠. 오늘날 그 인간은 오로지 쾌락과 그 본능만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또 영적으로 사실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이 항상 전염병처럼 떠돌고 유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지사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현실 진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건강한 상태일까요? 예. 잡초는 좋은 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식물이다. 에머슨의 말입니다.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훨씬 냄새가 고약하다. 예.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인 향기뿐이고 막상 그것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백합 같은 경우에 향이 아주 짙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썩어버리면은 그것은 잡초보다도 한결 더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모든 잡초는 당연히 무성하다. 영국 속담이죠. 잡초일수록 무성합니다. 사실은 인간 잡초도 참 강인하고 무성하죠. 예, 벌떼들 같고 참 왕성합니다. 예, 그래서 박멸이 잘 안 됩니다. 인간 잡초도. 예, 뭐 저는 사실은 산전, 수전, 공중전, 네티전까지 다 겪었는데 이 특히 네티전 중에서 잡초와 같은 인간들 많습니다. 잡초 또는 해충과 같은 인간들이 많죠. 그런데 다 무성하고 왕성합니다. 좀처럼 잘 안 죽습니다. 생명력 죽입니다. 인내심도 죽입니다. 예. 행동 없이 말만 많은 인간은 정원에 가득한 잡초와 같다. 영국 속담입니다. 영국 속담 중에 하나 더. 잡초가 없는 정원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항상 정원에는 잡초도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밭이나 논에서 김을 매면 이런 얘기 있어요. 예, 김을 막 매고 이제 잡초들을 다 제거하면은, 예,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잠깐 쉬는 동안에 다시 잡초가 솟아나온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수건 써는 아주머니 갔나? 이런데요, 잡초들이. 예. 한국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곤충들을 거의 다 벌레라고 그러죠. 예. 거의 뭐 곤충에 해당하는 것도 다 벌레라고 그러고 또는 뭐 지렁이나 달팽이나 뭐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 땅바닥을 꾸물거리면서 기어다니는 거 다 벌레라고 그럽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벌레나 잡초, 그 자연 속에서는 사실은 벌레도 없고 잡초도 없는 것인데 사실 인간 중심으로 특히 요즘 오늘날은 돈이 기준이 되어서, 예, 돈이 되면은, 예, 잡초가 아닙니다. 화초입니다. 예. 돈이 안 되면은 잡초죠. 예. 이게 뭐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식물, 모든 곤충, 동물들이 다 사실은 약재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불치병은 있어도, 그러니까 난치병은 있어도
고치기가 어려운 병원에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예. 사실은 내가 이름을 모르는 풀은 있어도 잡초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티끌같이 많은 중생들은 한결같이 허망한 것이며 마치 한 그릇 속에 100,000마리의 모기와 파리를 넣은 것 같이 그 좁은 속에서도 웅성거리고 떠들고 야단 법석이다. 팔만대장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무슨 잡초나 벌레나 다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예. 조금 더 큰 시야로 좀 멀찍이서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인간이나 벌레나 잡초나 다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등불을 쫓아가는 여름벌레는 애욕을 쫓는 인간과 같다. 이것도 역시 팔만대장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속담, 미운 벌레는 모로 긴답니다. 기어도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것이죠. 예. 특히 인간을 두고 빗대어서 벌레에 빗대어서 미운 인간한테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인간한테 미운 벌레는 길 때도 모로 긴다고 그럽니다. 또 심지어는 별로 할 일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말썽이나 부리고 이런 사람 우리 뭐라고 비유합니까? 밥벌레라고 그러죠. 밥벌레. 예. 그런데 벌레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썩은 고기에서 벌레 난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죠. 예. 사실은 양심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면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양심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면은 벌레 같은 놈들 많이 생깁니다. 예. 사회가 썩었을 때 특히 도처에서 악취가 풍기면서 벌레 같은 존재들, 잡초 같은 존재들이 많이 번성하죠. 유태인의 속담 중에서 과일이 썩어 있지 않으면 벌레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역시 썩은 고기에서 벌레 난다는 한국 속담과 유태인의 속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우리는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느 한쪽만 이득이 되는 경우에는 기생이라고 하죠. 예.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 개미와 진딧물, 잘 알려져 있죠.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흰둥가리와 말미잘, 악어와 악어새, 그 다음에 그 콩과 식물하고 뿌리혹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다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이득이 되는 관계가 기생인데 어떤 게 있나요? 모기, 파리, 해충, 촌충, 각종 곰팡이, 세균들, 예, 다 기생 관계입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외부 기생과 내부 기생으로 나뉘는데요. 좀 외부 기생, 이 벼룩, 진드기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 기생하고 내부에 기생하는 건 디스토마, 총충, 박테리아, 해충 이런 것들이 장기, 내부에 기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기생하는 것들은 장기간 기생을 하게 되고 외부에 기생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기생을 하죠. 기생당하는 쪽을 우리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기생당하는 쪽을 숙주라고 그러는데요. 지구를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자연을 놓고 인체에도 수없는 것들이 이제 아까 기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지구라고 하는 그 행성 자체에 기생을 합니까? 근데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 숙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은 숙주가 죽든 말든 병들건 말건 숙주가 그 멸망하건 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들만 번성하고 기생하는 것이 혹시 인간 아닐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제가 어느 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밑을 내려다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산들 안 까놓은 데가 없어요. 그냥 산이 정상인 데가 없습니다. 거의 뭐 곳곳에 막 버짐처럼 그렇게 패여 있었는데요. 혹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좀이나 결핵균은 아닐까요? 무좀이나 결핵균 같은 존재. 예. 별로 달갑지 않은 존재. 예. 숙주를 파괴하는 존재. 예. 숙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 이런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체라면은 엄밀하게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기생을 당하고 삽니다. 알고 보면은 서로 공생을 하거나 아니면 기생을 당하고 삽니다. 근데 식물과 같은 경우에 공생의 관계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 그 지필실 마당에 보면은 산뽕나무하고 달의 덩쿨이 함께 삽니다. 산뽕나무에 달의 덩쿨이 감겨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산뽕나무가 달의 덩쿨이 있는 데다가 팔을 내밀어 줍니다. 예? 그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것을 몇 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뻗어줘요. 가지를. 그러면은 달의 덩쿨이 타고 올라오는데 알고 봤더니 오디를 따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달의 덩쿨을 잡아다닙니다. 잡아당기면은 그때 흔들리면서 오디가 떨어지거든요. 자기 씨를 퍼뜨리려고. 예. 참 지능적이죠. 예, 대단한 겁니다. 식물이 가만히 서 있기는 하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가 자기 잎을 떨고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고 스스로가. 예. 우리가 지금 머리카락 깎아가지고 뭐 라면 끓여 먹을 수 없잖아요. 예. 참 식물의 그 지능은 놀랍고 참 그 대단합니다. 예. 파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싫어하시죠. 파리. 예. 물론 모기도 싫어합니다만은. 그런데 글 잘 쓰려면 말이죠. 사실은 파브르의 곤충기라든가 시튼의 동물기라든가 뭐 또 식물 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사실은 공부하고 뒤적거려주고 생태를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제 소설들 사실은 30년, 40년 전에 쓴 소설들도 지금 읽으면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마치 뭐 요즘 쓴 소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요 무엇인가를 비유할 때 인간이 만든 걸로는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10년만 지나가도 구닥다리 용어같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그 전당국, 전당포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 국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전당포나 전당국 이게 인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쓰면은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구닥다리가 되어 버립니다. 저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비유하거나 예로 들 때는 자연을 빌어서 예로 듭니다. 소나무는 10년이 지나도 소나무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꽃이 피면 송화가루를 흩날리게 되고 10년이 지나도 소나무는 겨울에 푸르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 자연을 빌어서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은 시대가 흘러간 것 같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비유를 할 때는 자연을 빌린다. 그런데 이놈의 파리, 네? 파리는요, 파불의 곤충기를 읽어보면은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입니다. 해충이라고 우리는 분류합니다만은 굉장히 싫어하죠. 예? 뭐 밥그릇 같은 데 앉고 또 화장실에 갔던 놈이 또 밥그릇에도 앉고 이러니까 좀 불쾌하고 또 병규를 옮긴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파리를 싫어하는데, 파브르의 관찰에 의하면 파리가 없으면 자연은 기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시체를 파리는 순식간에 젤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눈곱이라든가 습기가 가장 많은 부분에 동물이 죽으면은 알을 쓸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더기가 부화하죠. 구더기가 발생하면 구더기의 체액이 동물을 분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쥐를 깡통에 담아서 실험을 합니다. 허공에 매달아 놓아요. 가장 먼저 날아오는 것이 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개미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30분만 지나면은 그 깡통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못으로. 그러면은 거기에서 구더기가 그것을 분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액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파브르의 설에 의하면은 파리가 모든 동물의 시체를 그야말로 액화시켜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프로파일러들, 또 범죄 심리학이라든가 범죄 전문가들 보면은 파리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살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가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너무 파리를 미워하는 것도 괜히 미안해지기는 합니다. 또 어떤 스님은 또 이런 법문을 책으로 쓰셨어요. 예. 그 파리가 천장에 앉을 때 언제 몸을 뒤집을까?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입니다. 파리는 천장에 앉을 때 몸을 언제 뒤집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언제 뒤집나요? 예. 그 책에 해답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저도 그걸 늘 지금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재빨리 늘 그 책 제목을 제가 숙지한 다음부터는 정말로 파리를 유심히 봤는데 언제 뒤집는지, 너무나 번개같이 뒤집어서 언제 뒤집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파리, 불교에서는 태말충이라고 그럽니다. 예. 만물에게 다 앉을 수가 있습니다. 파리는 세상 만물에게 다 앉아서 우주의 안팎을 속삭인답니다. 우주의 안팎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파리가 못 앉아 있는 사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물입니다. 물. 물만 빼고 파리는 모든 사물에 앉는답니다. 가장 오래 앉아 있고 가장 요지부동으로 앉아 있는 것, 끈끈입니다. 예. 곧 죽음이죠. 예. 거기 앉으면. 예. 그런데 왠지 사실은 모기보다는, 모기도 파리하고 거의 맞먹는 미움을 받는 그런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름입니다. 이제 유난히 등불가에 곤충들이 많이 몰려드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사실은 해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충도 잡초도 인간 중심에서 볼 때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고,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꼭 필요한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모기만은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남의 피를 빠는 것으로 진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생존의 방식을 그런 식으로 선택했을까요? 어쩐지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제가 춘천 CGV에서 보고 왔는데 아주 그냥 소름 끼쳤습니다. 아주 그냥 화면 전체가 그냥 피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예. 근데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겠습니다. 오늘 돌직구 2개 날려드리겠습니다. 외로우면 어떻게 하세요? 노래나 부릅니다. 열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노래나 부릅니다. 그리우면 어떻게 하세요? 노래나 부릅니다. 옛날에는 술이 만병통치약이었는데 지금은 노래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예, 이효수의 절대 강자라고 하는 산문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그 돌직구는 아니네요.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맞아도. 예. 고추는 맵기 때문에 못마땅하고 설탕은 달기 때문에 못마땅하며 소금은 짜기 때문에 못마땅하고 맹물은 싱겁기 때문에 못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추나 설탕이나 소금이나 맹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격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역시 절대 강자라는 산문집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욕할 때 이 개만도 못한 놈 또는 이 벌레만도 못한 놈 또는 벌레 같은 놈, 개 같은 놈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벌레가 화내고 개가 화낼는지도 모릅니다. 벌레에게도 명예가 있고 개에게도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벌레 소리나 또는 개에 비유되지 않는 벌레나 개에 비유되지 않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보통 뭐 뇌충 이렇게 표현되는 분들 계시죠. 특히 SNS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 왜 살까 싶은 정말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남에게 피해만 주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일 하나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박멸이 최상의 약입니다. 감성마을 법률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 법률팀 구성해 놨습니다. 가차없이 어쨌든 고발 조치합니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풀 운동은 곧 박멸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 조금이라도 양질의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 쾌적한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악플보다는 선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주시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부를 동료 등대직입니다. 악보 제가 올려놨죠. 의외로 고은 작사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인 고은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이신지. 곡은 영국의 민요입니다. 예.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등대지기였습니다. 예. 등대. 예.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요. 예. 어둠을 밝히는 존재들 다 거룩합니다. 촛불과 등대 다 스스로 사실은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촛불, 그리고 바다에 우뚝 서서 멀리까지 불빛을 비춰서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 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도 촛불과 등대와 같은 존재,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종방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